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성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본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과 가정의학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형 간염 또 A형 간염 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셨죠. 아마 건강검진 수치로 많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건강상 어느 정도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또 질병 예방에 따른 궁금증 전화 주시면 오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본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창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인데요. 어떻습니까? 많이들 좀 받으시는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독감 예방 접종 맞으러 오신 분이 엄청 많이 계셨고요. 네. 지금은 또 약간 그런 어떤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엄청 많이 독감 예방접종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또 감기 환자는 어떻습니까? 감기 환자들이 좀 요즘 네, 그 감기 환자는 그동안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줄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환절기 지금 이제 일교차가 많이 나고 이런 환절기가 있으면서 감기 환자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감기 증상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까? 네. 감기는 일단 이제 증상이 비슷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기침, 그다음에 콧물, 그다음에 가래,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나 가벼운 미열 같은 이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고 오십니다. 예. 우리가 예방 접종도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올해 그 예방 접종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계신가요? 네. 독감은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독감 백신도 다 사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유행을 예상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종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면 그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제 100% 효과는 좀 볼 수 있겠죠. 100%라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그래요? 예방 접종하더라도? 네, 모든 예방 접종이 100%는 좀 힘들고요. 좀 가볍게? 네, 보통 한 7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이제 건강검진 많이들 받고 결과 이제 통보 받으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건강검진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에서 이제 시행하는 B형 간염에 대해서 항원, 항체 검사 결과된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주로 시행하는 간염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A형, B형, C형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결과를 어려워하시고 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한 항원, 항체 검사 2가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항원, 항체 둘 다 음성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도 없고 음. 또 예방 접종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냥 깨끗한 상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항원은 음성인데 항체. 항체가 양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네. 요거는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했거나 안 그러면 과거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이 된 그래서 항체가 생성된 그런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항원이 양성. 양성이고 항체가 음성이면 요거는 지금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어쨌든 복용하고 있거나 그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이거나 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이제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예, 그 이제 필요한 경우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뭐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애들은 필수적으로 이 무료로 국가에서 비형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 나라의 비형 간염, 우리나라의 그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 환자가 아직 되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전 국민의 지금 한 3% 정도까지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도 이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필수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예방 접종 받은 지가 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평생에 그럼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만약에 성인이 돼서 이걸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항체가 생성되었던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항체가가 떨어져서 음성으로 바뀔 수는 있거든요. 항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억세포에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예방접종을 하고 비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생겼는 분은 다시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체가 이제 음성인 경우에는 다시 맞을 필요가 없다. 네, 한번 양성이 되었던 분, 예방접종을 하고 양성되었던 분은 맞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 뭐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겼거나 또 안 맞았고 이런 분들은 성인들도 꼭 그 비형 간염 예방접종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그럼 이 비형 간염 복균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게 되는가요? 네, 비형 간염 복균자라고 말하면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 항원 있잖아요. 그 항원 검사가 6개월 이상 이게 양성으로 나오긴 하는데 간 수치가 정상이고 그다음에 간염과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비형 간염 복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두 그 복균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이에 어떤 시기에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 성인이 되어서 노출되면 보통은 증상을 좀 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증상도 별로 없이 지나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5에서 한 10% 정도만 그러니까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이게 복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소년 때는 한 20%, 30%, 그리고 나이가 더 어리면 50%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생 당시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90% 이상 이 비형 간염 복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균자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 술잔을 나누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나라에 이제 비형 간염 그 환자가 많고 하니까 그런 어떤 술잔 돌리고 식사 같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형 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바늘, 이게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혈액이 있는 그 바늘에 다시 찔린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뭐 이렇게 바늘을 재사용한다거나 안 그러면 문신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을 사용하면서 공유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면도기, 칫솔, 그다음에 상처가 같이 접촉하는 경우, 그다음에는 뭐 성관계 이런 것들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B형 간염 보균자는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 B형 간염 보균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를 필요하지 않고요. 네. 근데 이 B형 간염 보균자는 앞으로 그런 만성 활동성 간염이나 네. 간경변증, 그다음에 간암 등으로 진행된 확률이 복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네. 정기적인 검사를 그렇게 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B형 간염 보균자라고 해서 다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사실은 보균자는 많으신데요. 네. 이 보균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있지만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잠복해서 가만히 있고 이게 이제 내 몸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럴 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복제를 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간이 망가지고 하면서 이제 간염이 진행되면서 이게 간경화, 간암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잠복하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그냥 정기적으로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지 활동하는지를 그냥 검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람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혈액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이렇게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너무 밀접하게 그런 어떤 접촉을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음식을 같이 먹거나 수저나 컵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로는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B형 간염 보균자라고 해서 바이러스 보균자로 해서 우리가 멀리하거나 꺼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또 가정의학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받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세요. 이용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또 가정의학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받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양성이 정상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음성이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 검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양성이 정상, 어떤 건 음성 정상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혈액 검사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는 검사에 따라서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 포괄적이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가을철이니까 네. 어떤 분이 이제 산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쯔쯔가무시라는 그런 이제 감염병이 의심이 된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액 검사할 때 쯔쯔가무시 검사를 내게 되면요. 예, 이 경우에는 그게 이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네. 그죠? 양성이 나오면 이거 좋지 않은 거겠죠. 이거는 아, 쯔쯔가무시에 감염이 된 상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좋지 않은 감염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예. 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양성이라고 판단해요. 양성을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 간염 바이러스 항체는 다 양성이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힘든 것이 예를 들면 C형 네. 간염 같은 경우는 C형 간염은 그 예방 접종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체 검사를 하는데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분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사람이네 이렇게 보고 정밀 검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나의 검사마다 각각 나누어서 봐야지 이거를 네. 다 한꺼번에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 가정의학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40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요즘도 결핵 환자가 있나요? 이 못 먹던 시절에 있을 결핵이 요즘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전염이 되는지 신경 쓰이신다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B형 간염 환자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 많다고 했는데 네.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요? 네, 결핵 환자분도 많이 있고요. 이게 뭐 요즘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B형 그 결핵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기침이나 그는 뭐 호흡 곤란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감기나 이런 거와 양상이 다르게 너무 오래 가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결핵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뭡니까?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방 접종도 하지만 항상 이제 면역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있고요. 네, 결핵 같은 경우도 이제 잠복 결핵이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 사실 저희 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보균자들이. 네, 보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B형 간염과 비슷하게 잠복 결핵도 그러면 다 치료를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 치료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병원에 근무하는 이런 의료직 종사자들이나 아무래도 좀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균자라 하더라도 잠복 결핵은 또 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 중에 결핵 환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다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는 잘 되죠? 예, 치료는 사실은 이제 약이 조금 많고요. 좀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힘든 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치료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B형 간염 환자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B형 간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A형 간염은? A형 간염 말씀하신 거죠. 네. 네. A형 간염이 약간 대표적으로 예전에 많이 있다가 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A형 간염은 좀 그런 어떤 상하수도 시설과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소요? 상하수도. 상하수도.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뭐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된 예를 들면 1980년대, 70년대, 만약 80년대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별로 노출될 이 일이 없거든요.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근데 최근에 저희가 아마 이 그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또 해외에서
인력도 또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희 나라에도 이 A형 간염 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인데요. 네. B형하고 크게 다른 거는 이 A형 간염은 급성 간염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보통 한 3개월 내에 네. 완전히 후유증 없이 그렇게 완치가 되어버리고요. 그다음에 B형 간염과는 다르게 주로 이 오염된 그냥 A형 간염 바이러스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좀 B형하고 A형하고는 좀 양상이 좀 많이 다른 그런 간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형 간염이 지금 급성으로 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그 A형 간염은 이렇게 딱 걸리게 되면 네. 처음에는 이제 모르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의 잠복기가 보통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피곤하다. 그다음에 속이 좀 울렁거리고 미식거린다. 그다음에 입맛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난다. 그다음에 배가 아픈데 오른쪽 위쪽 배가 조금 불편하고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처음에 좀 호소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황달이나 안 그러면 소변색이 좀 진해진다거나 대변 색깔이 좀 옅어진다거나 안 그러면 전신적인 가려움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처음 초기 증상은 그럼 좀 체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소화제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황달 나타나고 소변색 진해지면 병원에 찾아오신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2달 전에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네. 그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셨는데 네. 제가 안 먹으려고 안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네. 어떻게 그 처방전 날짜가 지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고서 안 먹었어요. 네. 그 약을. 네. 안 먹고 고기를 확 줄여버렸어요. 고기 먹는 거라든가. 네. 좀 괜찮기는 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그냥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도 가능한지요? 네. 혹시 그 고기를 줄였다고 했는데 줄인 네.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신 건 아니시죠? 네, 검사는 안 해보고 네. 그 전에도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막 어지러운 건지 뭔지 몰랐어요. 가슴이 띠끔띠끔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왜 그렇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건강검진을 네.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먹으라고. 네. 근데 혹시 안 먹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뭐 네. 이렇게 LDL이나 뭐 안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이나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얼마 나왔는지? 그게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LDL일 텐데 네. 그게 얼마 나왔다고 하던가요?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고 아주 위험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위험 수치요? 예. 아, 그래요? 이거 가만 두면은 네. 심장도 막 아플 네. 거예요. 이런 네. 소리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 그 LDL이라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네. 많이 높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예. 그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꼭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로 지금 보이는데요. 한 네.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이 콜레스테롤 높은 것이 단지 내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기름진 음식이나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네. 이래서 음. 꼭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이거를 조정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생활 습관이 너무 나빠서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180도 바꾸면 약을 안 먹어야 되는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한 10% 정도, 많아야 20% 정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한번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해서 계속 높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약을 권장을 받는다면 뭐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A형 간염 그러면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A형 간염은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치료약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다 보니까 바이러스 질환은 사실은 치료약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치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저희가 A형 간염 환자들이 오게 되면 그 증상에 따른 이제 대정요법이 주된 치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휴식과 고단백 식이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네네. 사실 A형 간염 걸리면요 간 수치가 막 수천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보통 저희가 35, 40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데 네. 보통 1000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가는 분들 3000, 40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뭐 암으로 아니요. 진행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아. 간혹 예를 들면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뭐 전격성 간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간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급하게 간 이식을 받거나 안 그러면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1000분의 예, 1. 예. 1%, 네, 예, 1000명 예, 중에 예. 1명 정도가. 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급성으로 간염이 확 진행되지만 또 확 3개월 내에 좋아지면서 후유증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이요법이나 휴식만 하면 3개월 이내에 별다른 약을 먹지 않아도 네. 회복이 회복될 수 된다. 있습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 회복되기까지는 계속 힘든가요? 그런 증상이 그러진 계속... 않습니다. 보통 그 힘든 시기는 네. 한 2주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황달도 오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열도 나고 이러면서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본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과 가정의학 관련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